나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3일째 뻗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위치를 어떻게 봐줄까? 2만을 보고 갈까? 지금 생각도 좀 약간 드는 위치예요. 2만 포인트가 바로 코앞이라서. 근데 이제 지수를 말씀을 항상 드릴 때 설명드리는 것, 신고가를 가고 있는 주가는 어디가 끝이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꺾이면 그 파동이 겁나요.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2월 9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이고요. 자, 우리나라는 좀 어지럽고 미국도 흐름은 좋긴 한데 주가 3대 지수가 또 온도차를 보이고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참으로 조금 애매한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시장을 먼저 좀 짚고 가는 것은 우리 시장이 지금의 영향력이 좀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국내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39포인트 1.6%가 빠져서 2400포인트를 하회한 상태입니다. 2388포인트에서 시장이 좀 묶여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인 반등과 조정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도 3% 넘게 급락한 이후에 현재 행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가의 영향 때문에 아시아 쪽 시장이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니네는 니네, 우리는 우리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발이 묶이는 상황들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데, 대신 낙폭은 좀 차이가 있겠죠. 낙폭은 좀 차이가 있겠고, 주가는 현재 브레이킹 상태에 걸려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전장 대비해서 123포인트 0.28%가 하락을 한 44,642포인트에서 하락을 마감했어요. 지금 보시면 고가를 형성하고 이 구간을 첫 번째 1번이라 잡고 형성하고 나서 4일, 7일째 지금 고가에서 박스권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7일째 등락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뻗어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뻗어나갈 만한 유동성이 일단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유동성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적인 양상 자체가 좀 제한적인 국면을 보이고 있고, 제한적인 국면을 보이고 있는 측면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흐름 자체는 좋다 나쁘다라고 단언해서 평가하기에는 좋지 못한 상황이고 좀 애매하다,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조금은 애매한 상태에 있는 상태고 매물 소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과정이라 보입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 시장에서 계속 뭔가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움직일 만한 빌미를 계속 찾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빌미들이 지금 시장에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빌미를 잡아서 움직이고 싶은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고용지표 등 내용들을 좀 기다리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지표들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스테이블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번 달에 있을 연준의 금리 결정에서는 거의 인하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지표들이 확인사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역시나 크게 움직일 만한 제반적 요인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지표들도 효과가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다우지수는 움직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S&P 500과 나스닥은 좀 뻗어 있는 상태거든요. S&P 500은 역시 마찬가지로 뻗어 있긴 하지만 나스닥에 비해서 좀 약한 편인데, 나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3일째 뻗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위치를 어떻게 봐줄까? 2만을 보고 갈까? 지금 생각도 좀 약간 드는 위치예요. 2만 포인트가 바로 코앞이라서. 근데 이제 지수를 말씀을 항상 드릴 때 설명드리는 것, 신고가를 가고 있는 주가는 어디가 끝이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꺾이면 그 파동이 겁나요.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신고가기 때문에 지금 이 윗구간에 여기서
뭐 2200을 갈 거다, 21000을 갈 거다, 그런 식으로 때려 맞추는 방식은 아주 지양하는 게 좋겠죠. 뭐 위에 가본 경험도 없는 자리를 미국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미국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겠죠. 미국을 한 번은 가본 사람이 야, 거기에서 파는 커피가 맛있어, 거기에서 파는 샌드위치가 기가 막혀, 아, 거기서 파는 치킨이 진짜 맛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안 가본 사람이 무슨 TV 하나 보고 아, 거기서 파는 커피가 맛있어 이래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고가를 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이 위상급에서의 목표, 상단치가 얼마다라고 단언해서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측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측도 안 하고 있고 예상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어는 두고 있긴 한데 계속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고가를 갱신하고 있을 때는 그 목표치를 알 수가 없는데 고가를 다 확인하고 밀렸을 때 그 부담감은 또 역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르게 지금은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이제 테슬라가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좀 주춤하는 상태인데 테슬라가 장 막판까지 올라와서 지금 5%, 그 다음에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2%까지 더 올라와서 지금 7.9% 현재 레코딩 되고 있는데 이미 고점을 갱신한 상태에서 최고가를 바로 문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랑 나스닥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얘랑 나스닥이랑 비교를 해보면 같은 맥락인데 나스닥은 이미 신고가를 지금 쳤죠. 월봉상 신고가를 친 상태. 지금 얘가 지금 이 테슬라가 얘를 땡겨 올린 상태인데 여기에서 신고가를 같이 더 가서 얘가 더 레벨업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나스닥이 먼저 선조정을 받으면서 얘를 끌고 내려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현재 테슬라의 탄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한 탄력으로 지금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 종목을 빼면 별 볼 일은 없어요. 물론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메타가 반등을 하고 뭐 아마존이 좀 올라오고 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띄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 종목들이 뭐 기존에 있던 추세들이었고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밟고 다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의 상단 저항, 그 다음에 이 하단 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언급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있죠. 어떤 점입니까? 하단은 좀 막혀있는 구조다. 그래서 하단은 좀 짧게 먹고 빠지는 편이다 라는 형태를 제가 매매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보다도 그 막혀있던 구조 이후에 주가가 좀 레벨업을 할 때 위쪽을 상당히 쉽게 뚫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내려왔어요. 하단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근데 막혀있단 말이에요. 막혀있는데 슈팅은 크게 들어왔어요. 근데 크게 들어왔는데 다음 주가 레벨에서 멈춰버리죠. 이건 왜냐면 현물이 있어서 주가를 레벨업을 치긴 쳤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매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서브 주제를 잡았을 때 그 주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를 레벨업을 하지만 그 뒤에 랠리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역시나 보면 이 구간이 또 이제 막혀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고 위쪽도 막힌 상태가 돼서 아래쪽은 짧은 조정, 위는 어디까지 열리는지 모르는 구조, 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쉽네라고 할 수 있지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가 대부분 대빠꾸 다시 백을 칠 때 이 구간에서 거의 치명상들을 많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빠지거나 매매를 하지 않거나 해당 부분을 조금 방어적으로 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까탈스러운 위치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도 큰 지표는 없어요. 오늘도 큰 지표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는 뭐 내일 정도 뭐 비농, 근데 이 지표도 좀 패스해야 될 것 같고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막 눈에 띄는 지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고 뭐 유럽에서 금리 결정이 12일 날 있어요. 12일 날 유럽에서 금리 결정이 있는데 글쎄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큰 파워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금요일까지 지표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지표에 의한 전투보다는 아마 수급에 의한 싸움을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비교 분석하고 있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대응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 그 다음에 이런 흐름들이 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나스닥을 주로 이루는 것이 반도체고 반도체 주가는 현재 썩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형태가 좀 좋지 못하고 뭐 아시겠지만 인텔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입 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악재인데 악재를 호재로 전환시켜서 빠르게 시장 전환을 하긴 했지만 그 효과를 얼마나 길게 볼 수 있을지는 조금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 너무 공격적으로 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공격적인 매매 전략보다는 좀 방어적으로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 추이를 확인한 이후에 매매 전략을 뚜렷하게 구성하는 게 좋아 보이고 현재는 길을 찾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시장 참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 대표였습니다.